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연이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신작인 스론 앤 리버터에 대해서 사용자들 사이에서 혹평이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단체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이를 악용해서 불공정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하이브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OK금융그룹에 대한 전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OK캐피탈과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등 현재 자산 양수 작업을 진행 중인 계열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적인 인수로 단숨에 이커머스 빅4로 떠오른 큐텐이 판매자에게 기존의 수수료에 더해서 새로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티몬과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등에 막대한 인수 자금을 투자한 만큼 본격적인 수익화 작업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게임업계 공룡이라고 할 수 있죠. NC소프트의 주가가 최근에 연이어서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했던 신작이 글쎄요, 그 사용자들의 이제 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입소문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NC소프트 주가는 끝없이 추락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길게 보면은 103만 원이었던 NC소프트가요. 43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추락을 해서 오늘 마이너스 0.77% 내린 32만 1천 원에 이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 오늘 최고가가 100만 원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랬던 주식인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장중 전 거래일보다 3.25%가 떨어졌던 31만 3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쓰기도 했으니 아무튼 상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게임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이 스론 앤 리버티에 대한 제기된 비판이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여러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좋지 않은 평가와 후기들이 나타나면서 이 게임이 어떤 리니지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이 어느 정도의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가 조금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네. 큰 우려는 일단 과금, 과도한 아이템 뽑기 가능성이고 변신 서비스가 실제 정식 버전에서는 과금을 유도하는 형태로 도입될 것을 미리 우려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사실 평가하기가 애매합니다. 게임을 전혀 몰라서요. 캐릭터를 이제 육성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해서 MMORPG라고 부르는데요. 예.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에서는 뭐 여러 아이템, 뭐 칼이면 칼, 뭐 총이면 총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 아이템도 필요하고 또 캐릭터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런 타이밍에 즉 변신 같은 걸 하게 되면 과금을 유도한다든지 등의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 베타 테스트 이후에 정식 버전으로 출시됐을 때 이것이 과금으로 이어지면 그게 소비자의 부담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해석들이 소비자들, 이제 게임 유저들을 중심으로 이제 갑문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일단 지난 24일 오후 4시부터 사전 선발된 이용자 10,000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 버전을 공개한 바 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이후 11년 만에 신규 IP로 선보이는 대작 MMORPG인데 혹평을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여지면서 주가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고 증권업계 관계자가 NC소프트를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실제 게임 유저들 사이의 커뮤니티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리니지 원툴 회사다. NC소프트 하면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이제 이런 스론 리버티 같은 신작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리니지에만
머물러 있는 회사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어서 예. 혹시나 이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NC소프트 주가는 아무튼 최근 수년간 뭐 부분적인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우하향 곡선을 그려서 2021년 2월에 103만 8천 원이었던 게 현 시점엔 얼마였다고요? 32만 1천 원까지 떨어져서 글쎄요. NC소프트 나름대로 기업 가치 제고 전략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물론 제 관점으로는 글로벌 공략 전략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든지 다른 전략들로 인해서 착한 과금이라는 어떤 홍보로 유저들을 좀 유도한다면 승산이 있어 보이는데 글쎄요. 뭐 이 10,000명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 버전을 공개해서 평가가 좋았던 경우에도 이 주가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부분 나쁜 반응이 많게 되면 네. 이것을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 사실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좀 아시나 봐요. 조금 예. 있습니다. 게임즈는 뭐 신작의 평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NC소프트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이제 대안, 뭐 어떤 신작을 또 빨리 내놓게 될지 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해 6월쯤에 BTS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갑작스럽게 중단했죠. 이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불공정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자, 박 기자, 이 소식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BTS의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직원들이 알고 불공정 주식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혐의로 하이브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이 됐는데요. 수억 원을 챙겼다라는 혐의입니다. 일단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하이브의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 A팀장 포함해서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일단 서울 남부지검에 지난 26일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고요. 이 특사경에 따르면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하면서 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게 되니까 사람들한테 공표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총 2억 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고요. 사실은 6월 14일에 BTS가 자체 유튜브인 방탄TV를 통해서 직접 단체 활동 중단 사실을 그때 이제 알렸는데 예고가 없었던 통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고 다음 날인 6월 15일에 개장과 동시에 하이브 주가가 전일 대비 21% 추락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뭐 이후에는 장중 28%까지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13만 9천 원을 보이면서 상장 이후 역대 최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방탄의 활동 중단은 주주들에게도 엄청난 큰 충격이었었는데요. 근데 이걸 이제 미리 알고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니까 이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후에 이 사건을 인지한 금감원 조사부서가 관련 정황을 포착하고 증권선물위의 긴급 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를 한 것이고요. 금감원 특사경은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어쨌든 이 하이브의 업계 위상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장법인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을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이렇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이건 뭐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어느 업계든 마찬가지일 것 그렇죠. 같고요. 하이브 측은 일단 개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사가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그룹이죠. OK금융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박 기자, 내용을 보아하니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SBS 비즈에 단독 보도된 내용인데요. 공정위가 OK금융그룹에 대한 조사에 전격적으로 착수를 했는데 일단 계열사 6곳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벌였고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OK캐피탈,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등 현재 자산 양수 작업을 진행 중인 계열사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앞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알려진 1조 원 규모의 아프로파이낸셜 대부 등 계열사 간 부당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계열사를 처분하고 또 자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저가로 채권을 매매하며 혹시나 계열사들까지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OK금융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계획한 대로 대부업 청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하나의 일련의 정황을 포착해서
이 혐의를 포착해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고요.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면 예스 자산대부를 OK캐피탈이 흡수합병했고요. 현재 OK저축은행이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OK금융 아무튼 내부적으로는 정리 시점을 좀 더 앞당겨서 올해 안에 이 대부업 자체를 청산한다는 목표를 잡기도 했고요. 공정위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이런 인수합병 과정에서 또 대부업 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잡음들은 흔히 있는 거라는 업계의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불법적인 일들은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오너들마다 각양각색 취미가 다양하게 있죠. 그중에서도 등산,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중에 한 사람인데 대우건설 회장입니다.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직원들과 북한산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자, 박 기자, 그런데 직원들과 북한산 등반을 다녀온 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그렇죠.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이 주목이 된다고 하는데 예.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기업 총수나 CEO가 직원들이나 임직원들을 데리고 등산에 갔을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중흥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요.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은 대우건설 회장이 된 건데 공식 임기가 6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보도가 일단 많이 된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등산에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등산 많이 하고요. 정원주 회장은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1일에 4월 21일에 임직원들과 함께 북한산 등반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정 회장은 산악인들 사이에서도 산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이미 유명한 상황인데 정 회장은 사실상 산악인답게 가장 먼저 정상에 올랐다는 네. 그런 아무튼 보도들이 많이 있고요. 아무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4월 21일에 대우건설 팀장급 이상 임직원 약 200명과 함께 북한산을 다녀갔다는 소식이고 이 자리에는 대우건설 대표이사인 백정환 사장도 자리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등산하며 소통했다. 네.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그냥 홍보용 멘트인 것 같고요. 문제가 될 건 없죠.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다만 회장 취임을 6월 1일에 이제 취임 앞두고 이루어진 내부 달래기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시선인데 예. 하산하면서 직원들과 직접 인사도 하고 담소 나누면서 소통을 했고 또 등반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회식도 하면서 화합을 강조했다. 이제 전폭적으로 내가 대우그룹 회장이 됐으니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네. 그런 행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대우건설을 위해서. 그런데 내막을 들어보니 내부 불만이 어떤 것이 있느냐. 사실 정 회장의 경우에는 전결권이 없는 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함에도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체어맨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 예. 경영 전반에 혹시나 근데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우건설 내부엔 파다했었고 시쳇말로 이제 왕 회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어떠한 행보를 보일까 대우건설 임직원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 포착된 장면이 정 회장의 이제 첫째 아들이 작년에 20대 젊은 나이로 대우건설 부장 자리에 오르면서 일각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 전에 공식적으로 내부 직원들과 좀 스킨십을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좀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처럼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성과급 지급 문제가 또 대우건설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서둘러서 정 회장 취임 전에 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중흥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2년이 안 됐고 물리적으로 합쳐지긴 했는데 일단 중흥그룹이 점령군 입장이 돼버렸고 대우건설은 흡수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해소하는 자리를 위해서 등산을 택한 게 아니냐는 예. 그런 해석들이 많이 달리고 있어서요. 물론 이제 회장님이 잘 하실 일이지요. 네. 뭔가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추측인데 한마디로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한 네. 해석이란 목소리도 좀 있고요. 예, 지켜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훈훈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5월 한 달 동안 나눔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는데 회사 내부적으로 그래서 기부 릴레이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2억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자, 박 기자, 한 달 만에 2억입니다. 무려. 물론 네. 이제 직원 수가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예. 네, 2억이라는 금액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총 2만 6천여 명이 참가했고요. 예.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직원이 사원증을 대면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원증 목걸이를 저렇게 보시면 키오스크에 그냥 대기만 하면 터치만 하게 되면 본인 월급에서 차감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예, 혹시 금액이 큰가요? 1,000원입니다. 단돈 1,000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예. 1,000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2억 3천만 원을 돌파했다. 예. 당초 목표는 1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걸 훌쩍 넘겼고요. 삼성 임직원들 사이에서 일상 속 기부를 이재용 회장이 독려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한 달간 결산을 하면서 나눔의 달 캠페인을 결산하는 2023 나눔의 날 행사를 가졌는데 2015년에 사실 처음으로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 나눔 키오스크가 도입된 이후에 임직원들의 기부를 더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의 개인 기부 문화를 좀 확산을 시켜보자라는 차원에서 등장이 된 것이고요. 5월 한 달 동안 35대 나눔 키오스크와 또 캠페인 기간 중에는 온라인 키오스크도 만들었었는데 2억 3,199만 원 정확하게 모였고요. 월 평균 모금액이 8,500만 원이었던 거를 감안을 해보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여서 높은 참여도를 보여줬다는 설명을 회사 측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건물 로비나 어떤 산책 공간에도 이런 기기를 놓고 사원증을 대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하는 방식이고 여러 좋은 평가를 낳고 있어서 삼성 측에서도 부담 없고 즐거운 기부 릴레이를 위해서 나눔 키오스크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 모인 금액은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고, 아무튼 이런 나눔 키오스크는 뭐 물론 아직 전달이 다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삼성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 차원에서 이런 좋은 기부 아이템, 기부 아이디어들은 좀 널리 알려져서 기부의 일상화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전해들은 훈훈한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6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죠. 신선식품 새벽 배송의 강자로 떠오른 기업이죠. 예전에 마켓컬리, 현재는 컬리로 이제 기업명을 바꿨는데요. 한동안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었는데 물류망 재편을 통해서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물류망 재편을 통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좀 변화하게 될까요? 물류망 재편이라는 거는 이제 넓게 펼친 거를 뭉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제 개편한다는 의미인데요. 예. 일단 가장 오래된 송파 물류센터의 문을 닫고 그 아래 딸려 있던 위성센터들도 영업을 종료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이 급한 거 아니냐, 컬리의 안간힘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흑자 전환의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떼었다 붙였다 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현재 컬리가 3곳의 물류센터, 6곳의 위성센터 운영 중인데요. 상반기 중으로 송파 물류센터와 화도, 죽전, 곤지암의 3곳의 위성센터가 문을 닫고요. 컬리 측의 설명을 동반해 드리면 상반기 중에 오픈할 평택으로 송파 물류는 이전할 계획이고 문을 닫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김포와 평택에서 수도권, 충청권을 담당하고 창원은 영남권을 맡게 되는 거고요. 업계에서는 이제 물류망을 재편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물류센터 정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익성을 갉아먹었던 판관비도 올해 1분기 6.8%를 줄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올해 꼭 흑자 전환을 컬리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컬리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1,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올해 이걸 흑자 전환을 못하게 되면 투자자의 주식 전환 비율을 1대1에서 1대 1.846주로 변경하기로 해서 이렇게 되면 주당 발행가액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컬리의 기업 가치도 쪼그라들게 되는 거라서 네.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 측면에서 흑자 전환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투자를 또 받으면 받을수록 이 김수라 대표의 지분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해서 기업 가치 유지 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수익성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목표를 잡고 물류망을 재편한다, 이런 해석이 달리고 있는데 아무튼 컬리 입장에선 부담감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컬리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IPO도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기업 가치도 많이 쪼그라들고 상황도 좀 안 좋아지면서 올해도 이제 결국에는 힘들겠다라고 이제 철회를 한 상황이죠.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물리망 재편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격적인 인수로 단숨에 이커머스 빅4로 성장한 그룹이죠. Q10이 판매자에게 기존의 수수료에 더해서 또 새로운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박 기자, Q10이 이제 수익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같은데 글쎄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네, 요즘 뭐 요금 부과하는 게 하나 둘은 아닌데 예. 지금 Q10 입장에선 소비자한테 부과한다는 건 아니고요. 판매자에게 부과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7월부터입니다. 있던 수수료를 높이는 게 아니고 없던 요금을 새로 만드는 거라서 그만큼 부담이 판매자들 입장에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는 7월부터 판매자들에게 시스템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인데 월 판매 금액이 $100 이상인 일반 셀러에게는 $10 부과하고요. 파워셀러에게는 $50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월 매출이 $10,000, 우리 돈 즉 1,300만 원이 넘으면 이용료가 한 $300 정도 되고 약 40만 원 정도 훌쩍 뛰게 됩니다. 근데 Q10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업계 최저가 정책을 택하고 있어가지고요. 최저가 정책 기조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셀러들이 수수료 인상분만큼 또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 정책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일부 판매자들이 난 Q10에서 장사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요. 이탈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네. Q10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Q10이 여러 개를 인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인터파크 커머스도 오는 7월부터 판매자들에게 또 같은 방식으로 부과를 합니다. 월 거래액 20만 원 이상인 판매자가 3만 원이고요. 300만 원 이상은 9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29만 원 이렇게 추가로 시스템 이용료를 부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Q10이나 인터파크 관계자는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IT 서비스와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자 서버 이용료를 과금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내용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판매자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큰 부담이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간단하게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차 안에서 이제 OTT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다양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차 안에서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물론이고요. 왓챠나 웨이브 같은 OTT,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와 기아가 이제 대대적인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배포를 시작해서 내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는 예정인데요. 예. 이번 업데이트는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주요 차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여서 각자 자신의 차량이 자가가 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업데이트의 가장 큰 변화가 왓챠와 웨이브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콘텐츠를 차량의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네.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내비게이션에 저렇게 OTT 서비스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비스 가입이 좀 필요합니다. 시네마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앱에서 스트리밍 플러스라고 해서 월 7,700원 정도 납부를 또 하셔야 되고요. 이와 함께 국내 최대 팟캐스트 서비스 플랫폼인 팟빵도 팟빵 오토라는 차량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 차 안에서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팟빵은 현대차 그룹과 팟빵 간의 상호 협력으로 탄생한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 그룹 고객은 차 안에서 로그인이나 광고 없이 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고해 보시고 새롭게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겠는데 단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이건 주행 중에 아마도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네. 혹시나 그런 생각을 잠시라도 하셨다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 넷플릭스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왓챠랑 웨이브와 국내 팟빵까지만 일단 OTT만 언급이 들어가 됐습니다.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계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